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비례식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비례식에서요, 1대2는 2대4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무엇이 같다 그랬죠? 비율이 같다 그랬어요. 1대2의 비율과 2대4의 비율이 같다고 얘기해서 둘을 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축구 경기를 했는데 전반을 끝났는데 전반 결과가 1대2였어요. 근데 이기고 있는 팀 주장이 심판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이 심판, 당신 비례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자, 1대2는 2대4하고 같다는 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지? 자, 그러면 1대2는 2대4하고 같으니까 후반전을 2대4로 시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기고 있는 팀의 주장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절대 안 돼요. 즉 비례식에서 1대2는 2대4와 같지만 축구 경기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1대2는 뭐예요? 1점 차이예요. 근데 2대4는 뭐예요? 2점 차이예요. 1대2와 2대4가 같다고 한다는 건 축구 경기에서는 1점 차이하고 2점 차이가 같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고 있는 팀이 예를 들어서 50대 100으로 지고 있는데, 자, 50대 100은 1대2하고 같으니까 1대2로 바꿔서 하자, 이렇게 반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운동 경기에서는 비례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비례식에서는 그 개념이 비율의 개념인 거예요. 몇 배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운동 경기에서는 어때요? 차이의 개념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수학에서의 비례식과 축구의 비례식에서의 차이점은 뭐냐? 수학에서의 비례식은 배수의 개념이에요. 즉 2대1에서 2는 1의 2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운동 경기에서는 어떤 개념이에요? 차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대1은 2는 1보다 1점 더 많다라는 차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운동 경기에 적용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닮은 두 직사각형에서 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비례식으로 한번 해보면 탈레스처럼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 대 세로는 얼마예요? 5대 2예요. 자, 그러면 큰 직사각형의 가로 대 세로는 뭐예요? 네모 대 6이에요. 따라서 얘를 비례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5대 2는 네모 대 6이라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비례식에서 재미있는 게 뭐예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2와 네모가 내항이고 바깥쪽에 있는 5와 6이 외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네모와 5 곱하기 6이 같아야 돼요. 언제나. 그렇다면 5 곱하기 6이 30이니까 2 곱하기 네모가 30이 되려면 네모는 반드시 어때요? 15cm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비례식을 만들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순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가 가로 대 세로면 뒤에도 반드시 가로 대 세로가 돼야 돼요. 앞에가 세로 대 가로면 뒤에도 반드시 세로 대 가로가 돼야 돼요. 또 앞에가 가로 대 가로면 뒤에가 반드시 세로 대 세로.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만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비례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이 같은 것을 등호로 엮은 건데, 비례식에서 중요한 비율은 바로 길이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넓이로 만약에 가면 이 넓이의 비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4c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1cm, 2cm, 4cm인 정사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어때요? 1대 2대 4가 되겠죠.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4cm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를 보면 어때요? 이럴 때 직사각형의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죠?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것은 1 곱하기 1, 2cm인 건 2 곱하기 2, 4cm인 건 4 곱하기 4.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 2대 4면 넓이의 비는 어때요? 1대 4대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 2대 4면 넓이의 비는 1대 4대 16처럼 제곱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부피의 비는 그러면 어때요? 부피의 비는 한 변의 길이가, 즉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2cm인 정육면체, 4cm인 정육면체, 그러면 이때는 부피는 세제곱으로 늘어나요.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 대 4의 세제곱,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의 비로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늘어나는 거예요. 걸리버의 여행기 혹시 알아요? 자, 걸리버의 이야기에 보면 걸리버가 난파돼서 어디로 가요? 네, 소인국으로 도착하죠. 자, 소인국에 도착을 했는데 소인국 사람들 릴리파트인들의 키가 걸리버 키의 몇 분의 1이었죠? 네, 12분의 1이었어요. 즉 걸리버가 릴리파트인들보다 키가 12배 컸어요. 근데 왜 12배 크다고 나왔느냐? 바로 그 당시에 영국이 유럽 전체가 12진법을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걸리버의 키는 약 180cm, 그리고 릴리파트인들은 180cm 12분의 1, 15cm 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걸리버가 릴리파트인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릴리파트인들이 걸리버의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자, 키가 12배 커요. 자, 그러면 걸리버의 한 끼 식사는 릴리파트인들의 몇 인분에 해당되겠죠? 12인분일까요? 아니, 바로 1728인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걸리버의 위가 어때요? 가로로 12배, 세로로 12배, 높이로 12배 큰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하니까 1728이 나와서 걸리버는 매 끼마다 1728인분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거의 5000인분 이상을 먹는 거죠. 그렇게 부피의 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 공부한 걸 바탕으로 자, 다음 비례식 중에서 참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봅시다. 자, 먼저 1번 1대2는 2대4와 같다. 자, 이 비례식은 참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자, 두 번째 1대2는 5대10과 같다. 네, 이것도 참인 비례식이에요. 자, 참인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면 돼요. 그렇게 확인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세 번째 1대2는 100대200이다. 어때요? 이것도 참인 비례식이에요. 자, 네 번째 1대2는 11대20이다. 어때요? 네, 이것도 참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1대3은 5대10이다. 어때요? 이건 틀려요. 내항의 곱은 15인데 외항의 곱은 1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비례식이에요. 자, 여섯 번째 1대3은 100대300이다. 맞았어요. 자, 7번 1대5는 50대 100이다. 어때요? 내항의 곱은 250인데 외항의 곱은 100이에요. 틀린 거예요. 자, 8번 1대5는 500대 5000이다. 어때요? 네, 이것도 안 돼요. 9번 1대10은 100대 1000이다. 이거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1000으로 같아요. 10번 5대7은 25대 49다. 어때요? 이거 틀린 비례식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요 비례식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비례식의 개념은 1대2는 2대4와 같다 해서 무엇이 같은 거예요? 비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식을 운동 경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